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자, if you want to bring something into shared reality for the purpose of social coordination, you have to describe it or at the very least label it. 오케이. 만약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요. 어쩌기를요. 자, 무언가를 공유된 현실 속으로 가져오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위해서요? 사회적 조율을 목적으로, 즉 사회적 조율을 위해서 공유된 현실 속으로 무언가를 가져오기를 원한다면 You have to describe it. 여러분은 그것을 묘사해야만 합니다. 혹은 at the very least, 최소한 적어도 그것을 명명해야만 합니다. 라고 했네요. 자, 무언가를 공유된 현실 속으로, 사회적 조율을 위해서 공유된 현실 속으로 가져온다는 얘기는 결국 사람들이 모두 공통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가져온다는 얘기겠죠. 이해와 어떤 조율을 위해서 무언가를 들고 나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해야 되겠죠. 묘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적어도 그것을 명명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당연히 언어가 필요할 거고요. 계속요. Even the ideally objective pursuit of science is unable to escape the framing effects of language 했네요. 심지어 이상적으로 객관적인 과학의 추구조차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요? 언어라는 그 틀 효과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상적으로 객관적인 과학의 추구요. 정말 객관적인 과학의 추구조차도 언어라는 그 틀 효과를 벗어날 수는 없다. 역시 언어가 되게 중요하네요. 계속 볼까요? Like a collective culture, science is constructed on report, reason, debate, negotiation, justification, consensus, and most important, coordination. 자, 이제 과학이 언어라는 그 틀 효과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근거인데요. 모든 집단 문화에서처럼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 위에서 구성이 되죠. 어디 위에서? 보고, 근거, 토론, 협상, 정당성, 합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조율. 이것 위에서 과학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And all of these things depend on language.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의지한다? 언어에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일단 사람들 사이에 이해와 조율을 위해서는 그것을 묘사해야 되죠. 또는 명명해야 되죠. 다시 말해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객관적 추구조차도 어쩐다? 언어라는 틀 효과를 벗어날 수는 없다. 언어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과학은 보고, 근거, 토론, 또는 뭐 협상, 정당성, 합의, 조율 이것 위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또 언어에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 과학이라는 것도 언어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계속요. 자, even something as fundamental as particle physics depends on language in a particular way. 심지어 자, 이 입자 물리학만큼이나 근본적인 것조차도 언어에 의지합니다. 특정한 방식에서. 결국은요. 아주 근본이 되는 입자 물리학부터 시작해서 과학, 그렇죠? 또 우리의 의견 이해 또는 공유 등이 필요한, 조율이 필요한 이런 그 현실을 만드는 데 있어 언어는 되게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을 만드는데 언어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건가?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얘기가 조금 바뀝니다. I don't mean that. Particle physics wouldn't exist if we didn't describe it. 나는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입자 물리학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만약 우리가 그것을 묘사하지 않는다면 자, 우리가 입자 물리학을 묘사하지 않는다면 입자 물리학은 존재하지 않을 거다. 내가 이걸 말하는 건 아니래요. 다시 말해 우리가 그것을 묘사하더라도 묘사하지 않더라도 입자 물리학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언어와는 상관이 없네요. 잠깐만요. 앞에서는 언어가 우리의 공유된 현실을 만드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죠. 중요한 근간이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 오해를 풉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입자 물리학을 묘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입자 물리학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요. Particle physics is part of proved reality and so it will carry on independent of any human agreement or understanding of what it is. 자, 입자 물리학은 적나라한 현실의 일부라서 그것은 계속 진행될 겁니다. 무엇과는 별개로
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의견 일치 또는 이해와는 별개로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계속해서 진행될 거라는 거죠. 언어가 있던 없던 입자 물리학은 적나라한 현실의 일부이기 때문에 뭐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됐건 이해가 되었건 어쨌건 그냥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언어가 현실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언어는 결국 그것이 표현되지 않더라도 현실은 존재한다는 거네요. 계속요. But 그러나 하면서 다시 또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풉니다. Consider this remark by Michael I. Jordan referring to the infinite potential well model, which studies how a single particle behaves in a small enclosed space 했네요. 일단 마이클 I. 조던에 의한 이 발언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마이클 I. 조던에 의한 이 발언은 지금 콜론을 찍어놓은 이 뒷부분이 전부 마이클 조던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마이클 I. 조던이요 발언할 때 무엇을 언급했냐면 무한한 잠재 우물 모형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무한한 잠재 모형은 연구한대요. 뭘 연구하는 거냐? 하나의 단일 입자가 작고 폐쇄된 공간 안에서 행동하는 방식, 이것을 연구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마이클 I. 조던에 의한 발언은 어떤 거냐? A particle in a potential well is optimizing a function called the Lagrangian function. 자, 입자는요. 잠재 우물 안에 있는 입자는 라그랑지안 함수라고 불리는 함수를 최적화하고 있어요. The particle doesn't know that. 그런데 그 입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죠. There's no algorithm running that does that.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진행 중인 그 어떤 알고리즘도 없어요. It just happens. 그것은 그저 단지 발생하고 있을 뿐이죠. It's a description mathematically of something that helps us understand as analysts what's happening. 그것은 묘사입니다. 수학적으로 묘사된 무언가에 대한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분석가로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무언가에 대한 수학적으로 묘사된 묘사입니다. 했네요. 자, 뒤에 나와 있는 이 말, 이걸 이제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마이클 I. 조던이라는 사람이 발언을 했는데 무한한 잠재 우물 모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단일 입자, 무한한 잠재 우물 안에 있는 입자는 라그랑지안 함수라고 불리는 그 함수를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 입자는 본인이 라그랑지안 함수라고 불리는 그 함수를 최적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그 최적화하고 있는 그 어떤 진행 중인 순서나 방법이나 절차, 이 알고리즘도 없어요. 그냥 그것은 그냥 그저 단지 발생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 라그랑지안이라고 불리는 그 함수를 최적화한다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건 그냥 수학적으로 묘사된 묘사일 뿐이라는 거죠. 그냥 무언가에 대한 묘사일 뿐이에요. 근데 그 묘사는 어떤 묘사냐? 바로 분석가로서 우리는 인간들이죠. 우리 과학자들, 인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무언가에 대한 수학적으로 묘사된 그냥 묘사인 거예요. 다시 말해, 자, 이 자연 현상은 그냥 어떤 자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그 행동을 관찰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행동은 라그랑지안 함수라고 불리는 그 함수를 최적화하고 있어 라고 그 어떤 그 행동의 법칙, 우리가 정한 그 규칙을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 규칙대로 그 규칙에 의해서 이 자연 현상이 그 규칙을 따라서 내가 행동하리라라고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는 그냥 발생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어로 그것을 표현한다라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 근거는 이 앞에서 한 얘기는 뭐냐? 앞에서는 마치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공유된 현실을 만드는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오해하지 말라면서 언어가 현실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해석하고 그 현실을 그 틀을 잡아놓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가 없어도 현상은 그대로 존재하고 언어가 없어도 이 행동 방식, 그 규칙의 어떤 행동은 그냥 그 현상이 그 규칙대로 그냥 행동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언어로 그 규칙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규칙에 의해서 어떤 입자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입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언어로 그것을 해석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 자, 이 현실을 틀 속에 집어넣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현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틀을 집어넣고 틀 안에 집어넣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언어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